결국은 이제 레프트 사이드 디즈, 특히 밸뉈라 하트 디즈에서 이렇게 수술이나 그 프로시저를 해주면 펄모널 하이퍼텐션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펄모널 자체가 그런 어떤 프로시저에 아까 70 미만일 때 뭐 이렇게 마이트럴 클립을 한다는 것처럼 그 리스크 팩터가 되죠. 이 자체가. 그래서 어떤 때 해야 되고 어떤 때 뭐 안 해야 될지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개념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그룹이 5개가 있는데 그 이 두 번째 그룹이 그러니까 제일 많은 두 번째 그룹이 레프트 사이드 하트 디즈에 의한, 특히 밸뉈라 하트 디즈에 의한 거가 제일 많은 펄모널 하이퍼텐션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폐동맥 고혈압에서 이렇게 한 4가지 패스웨이에 한 12가지 약이 지금 이제 쓸 수가 있게 됐는데, 이런 게 나오면서 혹시 그 그룹 2, 그러니까 펄모널 비너스 하이퍼텐션, 레프트 사이드 디즈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약을. 그러면 이제 페리옵 모탈리티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펄모널 하이퍼텐션을 미리 줄여갖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폐동맥 고혈압은 서바이벌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데이터 작년에 빅데이터를 본 거 보면은 이렇게 많이 발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인시던트 케이스도 늘고 있고, 듀얼 아까 보여드렸던 4가지 패스에 2가지 이상한 사람이 한 30% 정도 되면서 미디언 서바이벌을 무려 13.1년까지, 그러니까 10년을 더 살게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폐동맥 고혈압 약을 쓰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그룹 2에도 적용하면은 같은 패소피지올로지를 갖는 그룹은 아마 도움이 될 거다. 그게 이제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2가 이제 3분의 2의 펄모널 하이퍼텐션을 좌우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에코방에서 보다가 그 RVRA 커져 있고 TR 많은 사람은 다 거의 그룹 2죠. 사실 레프트 사이드이고 밸브가 막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이렇게 오는 이유는 역시 그 LA 프레셔가 올라가서 백워드 트랜스미션 되면서 일단 IPCPH라고 하는 단계,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티드 포스트 캐필러리, 그러니까 포스트 캐필러리 쪽만, 이쪽만 압력이 높은 상태가 되다가 이게 오래되면은 바스큘라 디지로 변합니다. 펄모너리 바스큘라 디지라고 하는데, 이게 하이퍼트로피가 오면서 약간 PAH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CPCPH로 변한다. 이게 CPCPH가 전체 그룹 2의 한 5% 미만이지만 이 그룹은 폐동맥 고혈압 약을 쓰면 도움이 될 거다. 이게 요즘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레프트 사이드즈는 포스트 캐필러리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가면 이렇게 컴바인드 프리캐필러리 앤 포스트 캐필러리 CPCPH로 변한다. 이 그룹이 PAH 약을 쓰면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많은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제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는 환자들 보면은 이거 오래되면은 꼭 폐동맥 고혈압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PVR이 올라가죠. PVR 3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로. 그래서 옛날에 뭐 DPG, TPG 많이 썼지만 이제 새로운 기준은 PVR 3을, 그러니까 라이사이드 캣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술이나 프로시저를 원하는 사람들은 해야 되고, 이런 그 CPCPH가 애호가 나쁘다는 거는 여러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는데, 민 PAP 25가 이제 펄모널 하이퍼텐션의 기준이고, 웨지가 15 이상, PVR이 3 미만이면은 IPCPH인 거고, 맨 아래에 있는 요게 이제 PVR이 3 이상이 되면, 3 유닛 이상이 되면 CPCPH인데, CPCPH가 예후가 제일 나쁘죠. 하트페일러 환자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pH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았는데, 이제 한 뭐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뭐 4,800건 넘는 논문들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CPCPH에 대한 리지스트리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닉스 플랫폼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pH, 그 레프트 사이드 디즈, 밸뉈라 하트 디즈도 마찬가지고, 레프트 사이드 디즈 그룹 2 pH의 원칙은 이런 그 웨지 프레셔, 그 다음에 이제 엔드 다스 프레셔,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결국 민 PAP가 올라가면 이제 예후가 안 좋은 건데, 이 메디컬하고 인터벤셔널하게 앞에 나왔던 마이트럴 클립, 뭐 엘바드 이런 것들을 하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식 전 환자에서 PVR이 높으면 요즘의 추세는 엘바드로 갔다가 좋아진 다음에 이제 이식으로 가는 이런 단계를 하면 이제 좋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필링 프레셔를 낮춰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런 카디오mems라는 곳에서 이렇게 프레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페일, 그러니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이 다이어틱스를 쓰거나 그래서 이제 프레셔를 낮춰줄 수가 있는데,
그 하페일러에서는 챔피언 트라이얼에서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스피털리제이션을 많이 줄였는데, 또 앞에 나왔던 이 마이트럴 클립이나 이런 그 카디오 밴드 이런 거를 이용하면은 확실히 펄모널 텐션을 좋게 해줄 수, 볼륨을 줄여주니까 민 PAP랑 웨지 프레셔를 충분히 낮춰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 쓸 수 있는가를 이제 알아보는 약물 스터디를 보면은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은 바조 다일레이션하고 블러드 플로우를 늘리기 때문에 그 더 펄모널 이데마나 뭐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열어주면 안 되는데, 그런 상태가 IPCPH 단계에서는 괜히 바조 다일레이션 열어줬다가 프레셔가 더 올라가고 RV 페일러가 가중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이제 IV 에프프로스테놀을 한 게 있는데, 이게 그냥 그룹 2에서 썼다가 그룹 1에서 하니까 그룹 2 될까 봐서 했는데 모탈리티가 오히려 올라가 가지고 결국 그렇고, 그다음에 ERA라는 약제, 아까 그 세 가지 패스웨이 하나인데 이걸 썼을 때는 페리페랄 이데마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 트라이얼들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게 그 약제들을 써서 해본 건데 대부분의 것들이 실패로 끝났고, 마시텐탄이 이제 멜로디 연구라고 해서 좀 관심을 모았었는데 플루이드 리텐전 때문에 역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거의 실패로 끝났다. 근데 소규모 작은 연구에서는 조금씩 성공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겠고, 지금 이게 최근에 한 약들, 그래서 실데나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약들이 뉴트럴 내지는 약간 좋아지는 정도가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데나필은 조금 약간 그 우호적인 연구들이 있어요. 작은 연구들. 그래서 그 주로 임프루브를 이렇게 시킨 연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숫자는 좀 작고,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아웃컴을, 그러니까 롱텀이 아니고 약간 펑셔널한 지표들을 한 연구들은 좋아진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그 엘바드에서 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실데나필에서 그거는 아마 약간 프라미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병원에서도 PVR이 높으면은 실데나필을 미리 쓰고 그 다음에 계속 유지를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아마 프라미싱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아직 그 이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PAH 어프로브드 테라피를 그룹 2에 쓰는 거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엑스퍼트 오피니언일 뿐이지 아직 스터디에서 성공한 건 없기 때문에 비급여로 지금 쓰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하면 하페일러에서 이제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CPCPH에서 조금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약물 요법은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좋게 해주는 게 pH를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그 나왔던 MR 리페어를 한다든지 수술 아니면 시술로 해주면 이제 좋은 효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우리 예전에 DPG 갖고 많이 했지만 요즘에 이제 PVR 갖고 하는데, PVR이 높으면 하프 페프에서 나쁘고 CPCPH 나쁘다는 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연구는 아직 좀 진행 중인데 일찍 터미네이션 된 것도 있고, 주로 마시텐탄, 타달라필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지금 이제 PAH 자체에서도 이 네 가지 패스웨이 말고 인플라메이션, 메타볼리즘, 뭐 BMPR2, TGF-베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개발이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리버스 리모델링 쪽으로 이제 그 새로운 타겟들이 발견되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메타볼릭 쪽에서. 그래서 옛날의 패스웨이 네 가지가 이런 바조 액티브랑 칼슘 시그널링이라고 하면은 인플라마토리 메디에이터나 그로스 팩터 이런 메타볼릭 이쪽에 바스큘라 리모델링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또 다른 그룹 2의 새로운 희망으로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폐동맥골아시 일단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버스 리모델링 쪽으로 우리가 되고, 특히 RV 쪽의 이제 기능을 또 좋게 해주는 쪽으로 새로운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스템셀하고 엑소좀도 이제 조금 연구들이 좀 희망적인 연구들이 있는데, 아직은 이제 대개는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나 막 들어간 상태고, 클리니컬 트라이얼. 근데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제 그 스템셀 가지고 조금 연구를, 그 동물 모델을, 우리 여기 김경희 선생님도 있지만 김경희 선생님도 도와주고,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올해 이제 스템셀 그 메젠카이마 스템셀을 한 거를 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보고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레이를 이제 해서 결과를 보면은
타겟들이 이제 좀 보이는데 이 메젠카말 스템셀들이 이런 데 작용을 해서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걸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5분쯤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리지스트리를 이제 폐동맥고혈압에서만 이제 리지스트리 한 10몇 년 전에 했었죠. 39개 센터 625명을 우리 지금 좌장을 보고 계신 정혜혁 선생님이 코리스판딩이고 제가 퍼스트로 해서 이제 보고를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폐동맥고혈압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필그림 연구라고 또 지네틱 스터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역시 저기 좌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연구에서 이제 제가 PI가 돼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네틱한 것들이 이렇게 20% 이상 있었다는 걸 이제 알렸던 이제 연구가 되겠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지놈의 세계죠. 그러니까 이런 건 한 진을 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 홀 엑손 시퀀싱 36명에서 이렇게 많은 이제 노블 뮤테이션을 발견했던, 그게 벌써 5년 전에 이제 나온 데이터인데, 이렇게 이제 지놈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점점 숫자가 많은 지놈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네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더라, 폐동맥고혈압에서도. 근데 이게 지금 CPCPH 쪽도 이런 게 있지 않나.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CPCPH로 가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롱스탠딩하게 간다고 CPCPH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네틱한 번을 CPCPH 쪽에서도 찾아봐야 된다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폐동맥고혈압에서 쥔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열 몇 개가 지금 발견이 됐는데, 주로 이제 이런 패스웨이의 쥔들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이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을 해야 되기 때문에 PAH, CPCPH에서도 지네틱한 거를 발견을 해야 된다. 아까 그 박표원 선생님, 수술을 빨리 할수록 좋은 거고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폐동맥고혈압도 그러니까 CPCPH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빨리 발견하고 제대로 치료하면 이제 좋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2018년부터 질병관리청과 이런 PH 플랫폼이라고 해서 디페노타이핑 인 코리안 서브젝트라고 해서 피닉스라는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사조죠. 우리 환자들이 오래 사시는 걸 기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피닉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피닉스 1차 사업이 끝났습니다. 피닉스 1차 사업은 폐동맥고혈압에서만 일단 바이오스페시멘 모아서 멀티오믹스를 가는 거였고, 그래서 아이크리에이트에다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팔로우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환자군들은 바이오스페시멘 바이오뱅크와 함께 같이 가는 건데, 이 원심 분리를 많이 해가지고 프레벌런트 케이스는 한 20cc지만 인시던트 케이스는 라이사이드 기타 일단 한 40cc를 뽑아서 이렇게 DNA, RNA, 시럼, PBMC까지 전부 분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 때는 102명 정도를 했고, 2차 사업은 CPCPH를 이제 1차 사업은 이제 PAH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37명을 저희가 홀 엑손 시퀀싱을 돌렸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군 중에 이렇게 이제 많이 했는데, 요 쥔들이 그러니까 37명 중에 23명이 양성이 나왔는데, 한 명이 4개를 가지고 있고 또 한 명은 3개를 가지고 있고 4명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제닉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쥔이 그러니까 BMPR2만 있는 게 아니라 그 RNF213도 같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RNF213이 좀 많은 이유가 이제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스테믹 바스큘러 디지와 같이 이런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쥔이 많이 좌우하는구나. 한 3분의 2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20%가 아니라 66%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양성이 나온 분들은 트리오 페디그리를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닉스 2에서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룹 2를 이제 CPCPH나 엘바드 PH 환자를 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또 3년간 계속되고, 저희가 또 그 다음은 CTEP, 그 다음은 ILD PH, 그래서 전체 그룹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저희 피닉스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병원도 들어와 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한 달마다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올해도 60명 정도 이상 벌써 지금 이제 인놀이 됐고 잘 성공적으로 끝나고, 저희가 홀 엑손 시퀀싱뿐만이 아니고 프로테오믹스, 메타볼로믹스, 트랜스크립노믹스도 같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또 아시아인에서 동아시아 폐고혈압 박회랑 이제 같이 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에스니시티, 아시안 에스니시티에 맞는 그런 타겟과 그런 바이오마크를 찾는 게 저희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했던 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pH는 안 좋죠. 특히 핫페일러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애우가 이게 이제 전체 핫페일러 환자의 30-40%까지 저희가 pH가 있는데 pH를 가지면 무조건 서바이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특히 CPC pH는 PVR을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사이드 캣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헤모다이내믹 모니터링이나 티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지막으로 저희가 프레시전 메디슨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바이오 스페시멘을 포함한 장기 추적 팔로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